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제슨 나노 기반의 로스트 로봇인 나노스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노스어 시간인데요. 프로젝트 소개를 해보고 어떻게 나노스어를 만들 수 있는지 준비물인 BOM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슨 나노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제가 강의를 찍는 시점에서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어요. 도커 기반에서 제슨 시스템 위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그래서 쿠다의 가속화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아이작을 통해서 로봇을 만들거나 로스트를 기반해서 AI 패키지를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실제 로봇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 이 왼쪽 하단에 조그마한 로봇이 하나 보이죠? 이것이 바로 나노소어인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 로봇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이 나노소어는 사실 엔비디아의 라파엘로라는 개발자분께서 처음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를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라파엘로님께서 친절하게 적어놓은 인스트럭션들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만들고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GitHub 링크도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부 다 영어이고,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서 처음 로봇을 만들어 보시는 분들께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로드 밸런스 팀원들과 함께 이 나노스어를 교육 목적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였습니다. 납땜 같은 것은 최대한 줄이고 소프트웨어도 최대한 간단하게 바꿔봤습니다. 위에서는 도커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 도커를 아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커도 배제시켰고요. 이런 식으로 최소화해서 간단하고 교육 목적에 맞게,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로스트를 사용한다는 자체에서 여러분은 이미 로봇 개발자가 됐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나노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물들이 필요한지 BOM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BOM은 제가 미리 다 작성해 두었고,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 놔서 어떠한 가격의 물품을 어디서 사고 이것은 무엇인지, 몇 개 사야 되는지, 그래서 총 가격은 얼마가 드는지 라는 것까지 전부 다 적어 두었습니다. 이 BOM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장 파츠로는 제슨 나노는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여기서는 제슨 나노 2기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기가바이트를 사용해도 되는데 좀 더 비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로봇을 위해서 안 그래도 다른 것들도 살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제슨 나노도 최소한 이제 2기가바이트로 사용해도 충분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슨 나노를 구동하기 위한 마이크로 SD 카드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 로봇의 전원이 되는 보조 배터리를 제가 넣어뒀는데 여기서 제가 옵션 1과 2라고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여긴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이 보조 배터리 첫 번째 게 이 쿠팡에서 팔고 있는데 이게 종종 품절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보셨을 때 품절이다 라고 하시면 두 번째 옵션으로 구매하라고 두 번째 옵션 2를 적어 놓았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호환이 되니까 빨리 만들고 싶으신 분은 두 번째 걸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이 둘의 배터리 출력은 같은데 사이즈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이 둘 모두 호환될 수 있도록 설계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더불어서 모든 링크들은 다 국내에서 접근하기 쉬운 링크들로 바꿔 놓았으니 이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공유하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만들어도 좋으니 한 25만 원이라 하면 친구들 5명이서 모여서 5만 원씩 부담해서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장 파츠를 계속해서 이어가면 이 나노스어의 양쪽 이 트랙을 돌리기 위해서는 모터와 모터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노소어 이 상단에 보면은 여기 눈 같은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에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OLED 디스플레이가 2개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옆에 조그만 구멍이 있죠. 여기에 카메라 렌즈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두캠이 하나 필요하고요. 우리 어, 나노수어를 인터넷에 연결되게 하고 싶으시다면 랜카드가 필요한데 지금 제가 넣어놓은 이 제슨 나노 2기가바이트가
여기에서 있듯이 무선 어댑터가 미포함된 그런 모델입니다. 무선 어댑터 포함 모델을 사용하셔도 좋은데 따로 USB 랜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지금 시점에서는 싸서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조립 파츠입니다. 조립 파츠는 이제 3D 프린팅을 모두 뽑고 이 프린팅들과 위에 있는 전장부를 결합하게 될 텐데 이때 사용할 볼트류와 너트류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당연히 뭐 볼트와 너트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진 않은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볼 베어링이 6개 들어갑니다. 이때 이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옵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F686ZZ 이 모델을 6개 사주시면 됩니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 저희가 이걸 만들면서 이 베어링이 기존의 나노소어에서 제공했던 그 베어링에서 수치가 좀 차이가 난 게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애를 먹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확장 보드 제가 가로치고 옵션이라고 적어 두었는데요. 실제 이 나노소어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뒷부분에 익스패션 보드라고 해서 직접 이 라팔로님께서 납땜을 해두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 로봇을 만드시는 분들께서는 이 납땜에 어려움도 있고 제슨 나노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납땜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제슨 나노가 고장날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모두 익숙한 점퍼선을 많이 사용하도록 저희가 변경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장 모드는 옵션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납땜을 잘 하셨거나 그러신 분들께서는 여기 밑에 있는 이 부품들을 구매하셔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익스펜션 보드라고 따로 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익스펜션 보드 부분이 따로 있어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납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슨 나노를 세팅해 보자 합니다. 제슨 나노를 처음에 구매하셨다면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에 제슨 나노를 위한 OS 이미지를 입히셔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준비물들이 필요한데요. 제슨 나노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저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2GB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세팅할 때는 아무래도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인터넷을 위해서 무선 랜 카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 SD 카드는 뭐 용량이 많을수록 좋긴 한데 적어도 16GB보다는 용량이 많은 그런 SD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SD 카드 리더기가 필요합니다. 컴퓨터와 SD 카드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주기 위해서 USB to micro SD 이런 형태의 SD 카드 리더기를 필요하고 이 SD 카드 리더기를 제가 BOM에 넣지는 못했는데 인터넷에 쳐보면 1,000원도 안 하는 그런 가격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손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시원한 장소라고 해놨는데 제슨 나노가 발열이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따로 쿨링팬을 달아주실 수도 있긴 한데 이왕이면 어떤 뜨거운 장소보다는 시원한 장소에서 이 작업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이 강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과정들에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SD카드용 OS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다운로드는 제슨 다운로드 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SD카드 이미지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상당히 용량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디벨로퍼 가이드를 보면 뭐 윈도우, 맥OS, 리눅스 해서 모든 운영체제에 대해서 잘 인스트럭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영어기도 하고 해서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 저희 강의를 따라오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카드 이미지를 다운받으셨다면
준비하신 마이크로 SD 카드에 이미지를 포팅하셔야 합니다. 이때 포팅하기 위해서는 발레나 에처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 발레나 에처라는 프로그램 말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러퍼스라는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이 발레나 에처를 사용하는 이유가 사용하기 손쉽기도 하고 뭐 설정하는 것이 아주 간단해서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도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슨 다운로드 센터에서도 이 발레나 에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발레나 에처를 사용하고자 하면 설치하신 이후에는 이렇게 발레나 에처를 검색하셔서 실행시켜 주시면 되고요. 총 3개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방금 다운로드 받았던 그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지금 저는 이 SD카드를 넣지는 못했지만 그 SD카드에 해당하는 SD카드 이름이 뭐 D다,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처럼, 아니면 E다, F다 라는 게 있으면 그 해당하는 타겟을 지정해 줍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괜히 USB 하나를 꽂아 놓으셨다가 잘못 선택하시면 USB 용량이 내용들이 모두 날아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음으로 플래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플래시를 하고 나서 플래시가 사실은 2번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스테이터스 바가 한 번 올라가고 그 다음 2번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이제 거의 다 발레나 네처가 플래싱을 완료했을 그 시점에 갑자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내 컴퓨터를 들어가면 이렇게 C, D, E, F, G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거의 다 포팅이 될 때쯤에 갑자기 F, G, H, I, J, K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창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류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 것을 되짚어 보면, 제슨 나노를 처음 세팅하기 위해서 SD 카드에 OS 이미지를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힌 OS 이미지가 담긴 SD 카드를 가지고 제슨 나노를 처음 셋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슨 나노 여기 보시면 제슨 나노 1번 슬롯이 있는데요. 방열판 뒤쪽에 보시면 자그마한 슬롯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SD 카드를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똑딱 이렇게 한번 깊게 눌러주면 한번 자기가 깊게 박혀서 고정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처음에 부팅하실 때는 전원을 넣고 HDMI로 연결하지 말고 HDMI는 먼저 연결해 둔 상태에서 전원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전원을 연결할 때 여기에 슬롯이 2개가 있습니다. 포트가 2개가 있는데, 이것들은 당연히 HDMI, 뭐 램 포트, USB 포트인 거는 알겠는데, 왼쪽과 오른쪽 C 타입과 마이크로 USB 중에서 어디에 전원을 연결해야 될지 라는 답변에 대해서, 왼쪽에 USB-C 타입의 전원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 오른쪽은 이 시리얼로 우리가 뒤에 있는 이 헤드리스 모드에서 사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 타입의 전원을 연결해야 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화면에 초기 우분투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여러 셋업들이 오고 가는데요. 거기서는 사용자 이름을 정의하고 이 제슨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뭐 어떤 규약의 어세트를 하고, 지역을 설정하고, 뭐 서울로 설정하고, 그리고 파티션을 어떻게 나눌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작업이 진행되는데, 처음에 하신다면 딱히 건들 건 없고 단지 처음 비밀번호랑 사용자 계정 이름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그 사용자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완료되고 우분투 설치까지 완료됐다면 재부팅을 해주시고, 그러면 오른쪽 사진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헤드리스 모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헤드리스 모드가 어떤 것이냐 하면, 모니터가 없어도 제슨 나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도큐멘트에 가봐도 다음과 같이 하단을 내려보면 이렇게 헤드리스 모드라고 해서 헤드리스 모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동영상으로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제가 적어놓은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지금 사진과 같이 왼쪽과 오른쪽 마이크로 USB와 USB-C 타입 모두를 사용하게 되고요. 첫 번째로 좌측에 있는 마이크로 USB에 먼저 포트를 꽂아줍니다. 그리고 한쪽은 제스 나노가 되겠고 다른 쪽은 컴퓨터가 되겠죠. 이렇게 접속을 먼저 시켜주시고 다음으로 이제 우측에 USB-C 타입으로 전원을 인가시켜 주십니다. 다음에 제슨이 부팅될 때까지 한 1분 정도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주고 나서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되는데요. 기다려주면 다음과 같이 내 PC에 L4T 리드미라는 이러한 새로운 드라이브가 잡힐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윈도우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헤드리스 모드를 진입하시면 되고요. 사실 아무래도 윈도우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보다는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컴퓨터에 익숙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의도 윈도우스로 진행하겠습니다. 윈도우스에서 윈도우스에서 헤드리스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푸티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푸티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에서 MSI 윈도우스 인스탈러에서 본인의 아키텍처에 적합한 그러한 MSI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X86 아키텍처의 64비트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눌러서 다운로드 받았죠. 그래서 설치하고 나면 이제 푸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윈도우스 키를 눌러서 푸티 입력하시면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거죠. 이걸 실행시켜 두고 이제 밑에 넘어가 보면 장치 관리자를 통해서 컴포트 번호를 찾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윈도우스 키를 눌러서 장치 관리자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계속 커서를 내려서 여기 있는 포트를 열어주시면 여기에 지금 COM6라는 이름으로 USB 직렬 장치라고 잡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OM6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푸티를 다시 켜주시고 여기 있는 가운데 3열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방금 우리가 찾았던 COM1이 아니라 COM6를 쳐주시고 두 번째 스피드 부분에는 9600이 아니라 115200을 입력해 주십니다. 115200을 입력하고 다음으로는 오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제 FT가 지금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 다시 한번 3열을 껐다 켜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드라이버가 잡히고 다시 FT를 하기 전에 장치 관리자를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COM6 잡혀있고 FT를 통해서 COM6에 115200으로 접속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방금 우리가 설정한 사용자 이름 데스크탑, 이거는 제 데스크탑이에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이 로그인하는 첫 번째 유저 네임은 기존에 우리가 우분투를 설치하면서 넣어줬던 그 이름을 넣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스위밍이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슨 나노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저는 이제 보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스위밍 데스크탑이었는데 밑으로 가니까 스위밍 데스크탑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리눅스 커맨드들을 입력해 보세요. 원래는 다운로드 뮤직 퍼블릭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도큐먼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내부 폴더를 봤더니 CSS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문서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터미널은 제가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윈도우스의 터미널이 아니라 제슨 나노의 시스템에 접속해서 그 안에서 터미널을 실행시키고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이 헤드리스 모드는 푸티를 통해서 3열 통신을 통해서 제슨 나노와 그 제슨 나노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강의를 할 때도 제가 이 헤드리스 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윈도우스 사용자분들도 리눅스 사용자분들도 앞으로 모니터가 없어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 이 헤드리스 모드를 최대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헤드리스 모드를 종료하실 때는 항상 그냥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익스잇을 통해서 안전하게 종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 나노소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하게 BOM도 알아보고 그리고 제스 나노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